세 개 중에서 뭘 선택해야 유리할까? 선택 과목이지만 고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윤성준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는요. 크게 이제 중학교에서 이야기는 1부에서 다뤘고 2부에서는 공통 체계,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2부 말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3부에서 이어지면서 선택 과목 이야기도 드리겠다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제가 이쪽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2부부터 먼저 보고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시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훨씬 편하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률과 통계, 기하, 마지막으로 미적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수학 강사 입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솔직히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 개 중에서 뭘 선택해야 유리할까? 이런 얘기죠. 아,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이 세 과목 자체가 이게 내재된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세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미적분은 좀 많이 어려운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문과가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기하는 잘 모르겠고 이게 보통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만 딱 바라보니까 세 개 중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 유리한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 볼 거냐면 왜 세간의 시야가 그렇게 되는지 그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 순서대로요. 전체적으로 대단원들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 그 흐름을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확률과 통계 관련 단원명만 중학교 때 거부터 다 모아보겠습니다. 자,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2학기 마지막 단원들만 주르륵 배웁니다. 자, 그렇게 통계, 확률, 통계 이렇게 쭉 배우다가요. 마지막에 고등 수학 하까지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순열과 조합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고등 선택 확률과 통계를 딱 보실 때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부터 출발하죠.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고등수학 하에 순열과 조합에서 정확히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넘어가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학교 때도 좀 다뤘었네요. 아하.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산수학의 분파, 확률과 통계의 일부분들을 쭉 다 모아서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서 다 집대성하는 거구나. 이렇게가 직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학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하학 관련해서 중학교 때 거부터 다 모아보겠습니다. 뭐 많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요. 분명히 중학교 2학기들에서 계속해서 도형을 배웠거든요. 그렇게 도형을 배웠고 동시에 이제 수학하를 넘어와서는 수학하에서는 도형이자 이게 사실은 그래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수학 1에서도 삼각함수를 배운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걸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울 때요. 이미 요 앞에 있는 모든 도형 이야기를 다 갖다가 끌어다 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기하 벡터 이제 이름이 단원명이 기하로 변했는데요. 이걸 딱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응? 뭔가 이상하죠? 자,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고등 수학 그다음에 수학 1까지를 거치면서요. 계속 삼각형, 사각형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대단원을 보시면 2차 곡선 이거 없어요. 그죠? 여기에 무슨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곡선 다음에 그 평면 벡터를 봤더니 이 벡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하고 2번은 뭐 하는 데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름이 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체로 도형 이야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3번 가면 공간 좌표하고 공간 도형 이거는 뭔가 공간의 입체를 다루는 거네요. 그거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하라는 단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선택 과목 기하는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하 관련 단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대단원만 딱 놓고 보면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냥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죠.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적분 관련 단원명만 중학교 때 거부터 다 모아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때 거는 없고요. 그냥 고등수학 1하고 고등수학 2. 수학 1, 수학 2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것도 몇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적분을 다시 바라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대단원이 수열의 극한. 여기 수학 1에서 수열 배웠죠? 수학 2에서 극한 배웠습니다. 두 개 합쳐서 수열의 극한. 아하. 그 다음에 수학 2에서는 미분하고 적분이었는데 미적분에서는 미분법, 적분법. 엥? 법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하. 이게 뭘까요? 이러면 그냥 겉으로 보시기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상 거의 같은 거죠. 그런데 세간의 시야에서 분명히 소문상 미적분은 어려운 과목이라고 합니다. 거의 똑같은 거 배웠는데. 아하. 그러면 뭔가 물음표가 생기죠. 근데 더 커집니다. 아까 기하보다 훨씬 의문스럽죠. 어떻게 보이셨어요? 보통 제가 앞에서 이 2부까지만 해도요. 전체적인 흐름과 체계를 잡는 데까지는 대단원만 갖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단원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그 체계도 되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와서 대단원 위주로 쭉 보여드렸더니 이게 흐름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확률과 통계만은 이산수학의 분파로 쫙 밀어붙이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기하,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기하라고 하니까 도형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대단원들 위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미적분을 한번 보실게요. 그럼 미적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수학2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수학2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으니까 그걸 좀 더 어렵게 만드나 보네. 요런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원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보이시는데 대단원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은 미적분이 살짝 높은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투보다 좀 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데 기하랑 확률과 통계는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이 다 어떻게 보이세요? 세 과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크게 뭔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셋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과에 맞춰서 고르는 거구나. 이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는 겁니다. 선택은요. 완전히 다 동등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세 과목은 절대로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려면요. 얘네는 대단원만 갖고는 안 되고요. 소단원까지 일일이 뜯어가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실게요. 자, 이제 소단원 위주로 넘어갑니다. 확률과 통계 세부적으로 한번 전부 뜯어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전체 대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의 수. 자, 제일 처음에 순열과 조합과 이항 정리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요 녀석들은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직결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건 확률 뭐 이런 거 나오죠. 중학교 때 확률 또 배웠었습니다. 그거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여기 확률 분포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 요렇게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요.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수학 1하고 수학 2에서 어떤 게 이어지는 걸로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고등수학 하에서는 쭉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고등수학 하의 경우의 수에서 쭉 이어지는 게 반드시 보여요. 그런데 수학 1하고 수학 2 이야기가 보이세요?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진짜로 확률과 통계는요. 수학 1, 2의 메인스트림, 중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대수학을 배우다가 해석학으로 넘어가는 그 메인스트림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산수학의 분파를 확실하게 지킵니다. 따라서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 연결이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이고요. 수능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굳이 찾자면 수학 1의 수열입니다. 수학 1의 수열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만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여기 이항정리하고 확률분포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면요. 이 이항정리랑 확률분포라는 거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크게 여기서는 수학 1과 수학 2가 연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하 보실게요. 기하를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대단원 2차 곡선, 벡터,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차 곡선을 열어보시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형같이 보이지도 않고요. 자, 일단 벡터 한번 열어보실게요. 벡터의 연산? 평면 벡터? 이건 뭐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공간 넘어갈게요. 그러면 공간에서야 유일하게 도형이라고 써져 있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좌표라고 나오네요. 자, 이번에 기하는 또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기하를 쭉 한번 열어봤는데요. 열어봐도 별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 되게 생경한 말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메인스트림이랑 연결되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하도요. 크게 연결이 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단원명, 소단원까지 내려와서 바라봐도 크게 연결이 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하의 함정이 좀 숨어 있습니다. 기하의 세부 단원 제일 처음에 2차 곡선 보이시죠? 이 2차 곡선은요. 도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름도 2차식이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정확하게 뭐냐면요. 사실은 고등수학 상하를 거치면서 2차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워왔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등수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벡터를 보시면요. 벡터는 완전히 생경한 녀석이에요. 새로운 숫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숫자를 배우려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 중학교 기하에서 삼각형, 사각형들 많이 배웠었죠. 그리고 고등수학으로 넘어와서 원하고 직선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만 여기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들이 전부 삼각형, 사각형, 원, 직선 이런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공간도형은 또 어떻게 보이실까요? 공간도형은요. 중학교에서 당연히 입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체를 그대로 딱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이렇게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도형이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간 내에 있는 도형들, 입체적인 도형들도 일종의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그런 내용을 배우자는 게 기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보셨죠? 중학교 때 도형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라는 과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하나를 갖습니다. 중학교 때 도형 있잖아요. 모두 다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부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기하, 도형은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문과를 가겠다, 이과를 가겠다 상관없이 무조건 도형은 최대한 잘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하는요. 그 정도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를 원해요. 왜 그러는 거냐고요? 저 벡터라는 과목이랑 그 다음에 2차 곡선라는 과목이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는 건데 이 손으로 못 그리는 그림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손으로 못 그리고 머릿속으로 딱 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다루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거, 그런 작업까지가 필요한 게 기하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식만 잘 따라가고 외우기만 잘하면 되는 이산수학이었다면 기하는요. 이해도 다 잘 됐고 뭔가 식도 외우긴 외웠는데 말처럼 잘 안 되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성향을 갖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적분 하나 남았죠. 미적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적분 세부적으로 바라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수열의 극한, 두 번째 미분법, 세 번째 적분법인데요. 이게 원 안에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법만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부적으로 다 열어볼게요.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그러면 수열 극한 급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거 말 굉장히 황당해 보이시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웠으니까 활용을 한답니다.
자, 적분 내려가면요. 또 뭐가 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적분, 정적분의 활용. 자, 미적분을요. 일단 세부적으로 소단원들을 다 열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뭔 소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여러 가지 미분, 여러 가지 적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이가 없게 들립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단원명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뭐 이렇게.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수학 2에서는요. 미분, 적분을 어떤 걸 배우냐면 가장 간단하게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만 배웁니다. 아, 그런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를 거치면서요. 함수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워왔어요. 어떻게 배워왔냐면 제일 처음에 유리함수도 배우고요. 무리함수도 배우고요. 아, 삼각함수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5가지를 무려 더 배웠어요. 헌데 수학 2에서는 다뤘던 게 그냥 가장 간단한 다항식의 미분과 적분만 다뤘거든요. 다항식의 미분과 적분은요. 정말 쉬운 얘기고 굉장히 규칙이 성립이 잘 돼 보입니다. 따라서 외워야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리, 무리,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얘기가 되냐면 얘네가 전부 다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할 때마다 굉장히 불규칙해 보입니다. 사실 그 안에 규칙이 있지만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불규칙해 보여요. 게다가 이 녀석들은요,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변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미분하고 적분을 딱 이야기를 못해요. 자, 여기에 미적분의 진짜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수열의 극한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요. 자,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는 메인스트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중학교 기하 전체 단원이 다 필요해요. 삼각형, 사각형, 원, 직선 다 알아야 되고요. 고등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관련한 이야기 다 알아야 됩니다. 수학 1에서 삼각함수. 자, 그런데 애초에 이름에 수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1에 수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플러스 마지막에 급수 보이시죠? 급수에서는 이게 사실은 극한이고 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적분 이야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야 여기를 공부할 수 있어요. 헐 하는 생각이 절로 들으실 텐데 자,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에서 하나도 잘 안 돼 있으면 얘를 아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미분은 어떨까요? 자, 이제 미분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여러 가지 미분법.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들을 다루는 그런 미분법을 배우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유리, 무리,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5가지 함수들을 다룰 수 있었어야 되겠죠. 따라서요. 여기를 공부하시려면 자, 중학교 기하 전체가 다시 다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하필이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다 도형과 연결된다까지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필요하고 고등수학 전체에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연산하는 내용 다 필요하고요. 당연히 수학 1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전부 다가 나와야 됩니다. 유리, 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1에서 수열 파트 하나만 빼고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학 2에서 미분과 적분과 극한을 배워왔죠?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묶이는 게 여기입니다. 잠깐, 그러면 적분은 또 어떨까요? 적분은요. 여러 가지 적분과 정적분의 활용을 들여보시면 다시 중학교 기하 전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적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적분을 좀 깊게 이해할 겁니다. 그럴 때는 삼각형, 사각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마찬가지로 고등수학 전체에서 유리, 무리 함수와 함수를 다루는 법 다가 필요하고 수학 1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열까지 섞이는 게 적분입니다. 이렇게를 하나로 완전히 묶어서 가는 게 이게 적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은요. 이전에 메인스트림이 뭐 하나라도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과목입니다. 메인스트림이 잘 돼 있고 그 내용이 쭉 다 연결이 되어 갖고 이해가 됐던 학생들만 미적분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아 그러니까 미적분이 저런 과목이네. 아 그러니 빨리빨리 선행 뽑아야겠다. 아 그럼 막 초등학교 때부터 미적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세요. 중학교 때 거부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빨리 나가 버리면요. 연산만 합니다. 계산 연습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섞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미분과 적분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에도 접근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수학에 5가지 큰 분파가 있다고요. 이 5가지 분파를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버전으로 좀 융합을 해 놓자라고 하는 게 미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적분은 절대 그냥 빨리 선행을 뽑아서 어떻게든 거기까지 도달을 해내면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겠지. 나 자신 있네.' 이렇게 하는 과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양만 보세요. 저게 한 권으로 보이십니까? 미적분이 분명히 한 권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 한 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요. 그 이전에 모든 책을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절대 양이 한 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을 전체적으로 쭉 다 나열을 해놨고 세부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세 개가 이제 다 동등해 보이십니까? 세 개가 공부할 양이 다 같아 보이십니까? 세 개가 진행되는 게 다 똑같아 보이세요? 아니죠. 전체적인 집대성은 분명히 미적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굳이 문과 학생들한테 고등학교에서 다 끝내고 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기하는 좀 다른 걸로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잡아주게 되고 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그게 현행 교육 체계거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메인 스트림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중학 수학을 배운 다음에요. 그게 고등 수학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이걸 다 배워서 수학 1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1을 배운 다음에 수학 2에서 여태까지 했던 걸 크게 미분과 적분으로 만들어 보자까지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개를 이 수학 2 내용에다가 융합을 해내자가 미적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모두 다 이걸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그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하를 선택을 하시거나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오늘 제가 방송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세 과목이 다 동등해 보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불리한 거 이런 거 찾고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 과목이 다 동등해 보이세요? 전혀 아니죠.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분명한 과목들입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미적분입니다. 아, 얘는 그냥 다 융합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안 돼 있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공부하려면 뭔 짓을 해야 되냐고요? 그거 해야 돼요, 다시. 다시 하고 그거를 웬만큼 그냥 선행 나가는 정도 그냥 안다. 이거 말고 융합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레벨까지를 다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그걸 끌어올려 놓고 다시 미적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는요. 정확하게 그 라인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라인만 따라가고 딱 외우라는 식만 정확하게 외워주면 돼요. 공부해야 될 양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단 그걸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라서 일일이 하나씩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짜증이 납니다. 기하는 어떨까요? 기하는 공부해야 될 양 자체는 훨씬 적습니다. 세 과목 중에 외워야 될 걸로만 치자면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형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바라본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삼각형이 뭐다, 사각형이 뭐다 이게 아니라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돌아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기하를 받아들이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재됐던 세 과목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뭐가 보이세요? 이건 유리 분리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키워왔던 능력들, 수학 1이랑 수학 2를 다루면서 이 메인 스트림을 어떻게 해왔을까? 이것들에 따라서요. 판단을 하는 게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수능 성적에서 높은 걸 맞으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왔는지에 따라서 다 결정이 이미 돼 있는 거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는 고르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선택 과목이지만 고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였던 거죠. 자기가 어떤 전략을 짰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구나. 아,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전략으로 나머지 공부 혹은 앞에 있는 수학 원투 공부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전부 다 학생이 전략을 짜고 움직였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유리하고 불리해 보이는데 나 뭘 고르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조금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겁니다. 오늘 방송도 좀 이미 충분히 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고요. 걔는 이제 4부에서 연결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나중에 4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윤성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